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발표를 하는 건 언제나 떨리네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하지만 어쨌든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수 선언과 데이터 할당의 발표를 맡은 훈입니다. 뒤에 붙은 GC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그 궁금증을 안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저희는 데이터 타입의 종류와 데이터 타입에 관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변수 선언과 데이터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GC도요. 일단 먼저 책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코드는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ABC라는 문자열 데이터를 할당하고 이 데이터의 식별자는 S로 한다는 뜻이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메모리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의 이름을 선정한 다음 이곳에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야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 끝이지만 컴퓨터는 이 코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저희 컴퓨터의 메모리인데요. 책에서는 변수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변수 영역에서 빈 공간을 확보하고 확보한 공간의 식별자를 S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의 빈 공간에 문자열 데이터 ABC를 할당하죠. 주소는 1003번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변수 영역에서 A라는 식별자를 검색하고 앞서 저장한 문자열의 주소를 변수 영역에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S에 ABCDEF라는 문자열을 새로 할당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ABCDEF라는 문자열 데이터를 별도의 공간에 확보합니다. 그리고 기존 ABC와의 연결을 해제하고 ABCDEF 문자열 데이터를 S에 연결합니다. S의 주소는 1005번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ABC라는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잠깐 기억해뒀다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변수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따로 나누었을 경우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 데이터를 500개의 변수에 지정해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만약 두 영역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는 데이터 5의 메모리를 500개나 할당해 주어야 합니다. 숫자형 데이터의 경우 8바이트의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4000바이트라는 큰 공간을 할당해 주어야 하죠. 상당히 속이 쓰리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만 생성하고 500개의 변수에 그 데이터의 주소만 연결해 준다면 메모리를 크게 아낄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아까 잠깐 기억하고 넘어가자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이 ABC, 이 변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저희가 이렇게 변수를 계속해서 바꿔서 할당해 준다면 해당 변수는 사라지지 않고 메모리상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메모리 누수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메모리 누수란 사용 가능한 메모리풀에서 반환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메모리가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모리 누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냐에 따라서 메모리 누수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C 언어와 같은 언매니지드 언어의 경우 사용자가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직접 해야 하죠. 메모리 얼로케이션과 fre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메모리의 동적 할당과 해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자유도가 높지만 대신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의 복잡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매니지드 언어는 엔진이 알아서 관리해주게 됩니다. 사용자가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블로킹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블로킹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매니지드 언어가 알아서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GC가 이 가비지 컬렉션의 약자였고요. 그림에 보이는 로고는 자바스크립트 V8 엔진의 로고입니다. 그렇다면 V8 엔진이 뭐고 엔진은 뭘 뜻하는 말일까요? 먼저 V8 엔진은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엔진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을 돕는 프로그램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를 저희가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V8 엔진은 이 코드를 바이트 코드라고 불리는 코드로 변환한 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자체 컴파일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비지 컬렉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할당된 메모리는 역할을 다하면 다 해제되어야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메모리 관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V8 엔진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바로 메모리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메모리 생명주기라고도 하죠. 메모리의 생명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할당이죠.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선언할 때 자동으로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데요. 원시 타입의 값들은 스택 영역에 저장하고 참조 타입 값들은 힙 영역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소 값은 스택 영역에 저장되죠. 힙이랑 스택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서 굉장히 낯설 수도 있는데 그냥 잠깐만 원시 타입은 스택 영역에 저장되고 참조 타입은 힙 영역에 저장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할당해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죠. 다 사용한다면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필요 없으면인데 필요 없다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해 주는 걸까요? 자, 이제 진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가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자바스크립트 V8 엔진의 내부입니다. 이 엔진의 내부에는 레지던트 셋이라는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이 셋 내부에 메모리 힙과 콜 스택이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콜 스택은 원시 타입 데이터가, 메모리 힙은 참조 타입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택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함수 호출이 끝난 뒤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콜 스택의 메모리는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힙 영역은 세부적으로 뉴 스페이스, 올드 스페이스를 비롯한 8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뉴 스페이스와 올드 스페이스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비지 컬렉션이 그 두 영역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죠. 참고로 뉴 스페이스에서는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이, 올드 스페이스에서는 메이저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힙 영역입니다. 뉴 스페이스는 새로 만들어진 객체가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올드 스페이스는 뉴 스페이스에서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이 2번 발생할 동안 살아남은 객체들이 저장되는 공간이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을 거쳐서 살아남으면 그 객체는 올드 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하나 더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가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대 가설이란 새로운 객체가 오래된 객체보다 쓸모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객체는 오래된 객체에 비해서 프로그램 실행 초기에 생성되고 이후에는 참조 빈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보통 오래된 객체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생명 주기 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드디어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뉴스페이스에서 진행되는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뉴스페이스는 2개의 세미 스페이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시 그림에서는 프롬 스페이스에 4개의 객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가비지 컬렉션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에서 살아남은 객체들은 항상 새로운 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피가 끝나고도 남아있는 쓸모없는 객체들은 버려지게 되고요. 이 가비지 컬렉션 과정의 반복을 위해서 프롬 스페이스와 투 스페이스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2번의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을 거치고 살아남은 객체들이 올드 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되고요. 올드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가비지 컬렉션은 메이저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마크, 스윕, 컴팩트 알고리즘과 트라이 컬러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마킹을 통해서 어떤 객체들이 가비지 컬렉션 대상인지 파악을 하고 스위핑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사용 가능한 객체들의 메모리 주소를 특정 리스트에 추가한 다음 압축을 통해서 메모리 단편화가 심한 페이지들을 재배치해서 추가적인 메모리를 확보하게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마크, 스윕, 컴팩트 알고리즘이었고요. 트라이 컬러 알고리즘은 객체의 상태에 따라서 검은색, 흰색, 회색으로 3가지 색깔로 객체 상태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게 바로 메이저 가비지 컬렉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매니지드 언어, 매니지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블로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었죠.
블로킹이란 이런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되면서 프로그램의 실행이 멈추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많거나 가비지 컬렉션 알고리즘이 전체 메모리를 스캔해야 할 경우 블로킹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블로킹 시간이 만약 길어지게 된다면 페이지가 느려지거나 렌더링이 지연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의 UX 경험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블로킹 현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오리노코라는 최적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블로킹의 경험을 좀 완화한다고 하네요. 마무리 정리를 잠깐 또 해볼게요. 가비지 컬렉션은 메모리의 생명주기에서 쓸모 없어진 메모리를 정리하는 과정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가비지 컬렉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메모리 힙에서 일어나게 되며 마이너와 메이저 가비지 컬렉션이 존재하고요. 이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는 동안에 블로킹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이 멈추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처음 준비해본 발표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